내 마음속에 춤추는 그 수수께끼 같은 바람기의 정체는 무엇일까? 동서고금을 막론한 인류의 영원한 고민, 바람기. 새로운 사람에게 끌릴 때 우리의 뇌 안에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바람기. 그 흥미로운 주제를 놓고 20대에서 40대에 이르는 보통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부터 저 어렸을 때 정말 꽃 같은 남자 얻어서 결혼하면 뭐 딴 남자 전혀 안 보일 줄 알았어요. 결혼한 지 26년. 무수히 땡겨요. 시도 때도 없어요. 네,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희들이 그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침에 눈을 뜨고 저녁에 잘 때까지 얼마나 많은 생각을 그 다른 이성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는지를 알게 된다면 저는 인간 사회에서 결혼 제도는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결혼을 날 잡았는데 이제 그 준비하는 6개월 과정이 있잖아요. 그 사이에 딴 여자가 들어온 거예요. 진짜 보면 안 되겠다 지금. 네. 그 여자 때문에 굉장히 제가 갈등을 했어요. 결혼을 그럴 수 있죠. 결혼을 내가 결혼을 이거 하면 안 돼. 얘가 4년 만난 와이프보다 지금의 와이프보다 정말 이 여자가 내 운명의 여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결혼해서 이렇게 사는 분들 보면은 남성들의 생각이 저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를 저희는 굉장히 놀란다는 거죠.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생각이 아니고 몸이 그래요. 몸이 생각은 아닌데. 아니 솔직한 얘기 같아요. 맞습니다. 예. 솔직히 저희 아내랑 같이 이렇게 팔짱 끼고 가도 저쪽 횡단보도에서 넘어오잖아요. 그러면 눈이 그냥 가슴으로 가요. 그리고 엉덩이가 이 묘한 지나가면 느낌은 뒷면이 남자와 보이잖아요. 여자에게 엉덩이밖에 안 다른 보이잖아. 모습으로 다가오기도 엉덩이 합니다. 눈으로 가요. 그게 남자들이 다 그런 거예요. 나는 어떤 남자한테 매력을 느낄 때 눈을 보고 매력을 느낀다거나 그렇지. 이미지나 분위기를 보고 매력을 느끼는데 얘는 어떻게 가슴과 엉덩이 딱 이렇게 집중이 되나. 남자든 다 남자와 여자의 차이인데 남자들은 그냥 남자들은 다 그래요. 바람 피는 경우에도 같은 취향의 여자를 동시에 사귀지는 않아요. 착한 여자가 좋으면 둘 다 착하진 않습니다. 한 여자는 착하고 한 여자는 차가워 보이는 여자를 동시에 사귀는 거예요. 그 여자에게 없는 부분을 다른 여자에게 만족을 느끼는 거죠. 예, 여자는 요즘 변하고 있는데 특히 좀 결혼 12년 어때요? 차니까. 예, 어떠세요? 결혼을 빨리 20살 때 한 대 딱 12년 살았잖아요. 살아봐. 그 연애도 안 해봤지. 또 요즘에 꽃미남 남자, 멋있는 남자 많이 나오잖아요. 한장 한다니까 진짜 미쳐 진짜. 왜냐면 근데 저도 호기심이 많아서 남자들의 분위기를 보고 끌려요. 끌려서 그 사람한테 접근을 해서 이야기를 끌어내려 같이 술도 마시고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사람 이런 사람이구나 멋있다 이렇게 끝내는데 딱 몸에만 끌리니까 남편들이 아내도 그런 멋진 여성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같이 대화를 하면서 만들어주면 되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하고 됐어, TV 자. 뭐 어떤 부분에 피곤해 라고 자꾸 했을 때 아내는 성의 문을 자꾸 닫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 영화에서 봤을 때 멋진 남성 아내를 배려해주고 여성을 배려해줄 남자는 거기가 어딘지를 몰라도 가고 싶은 거예요. 그쪽으로.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선입견이 있잖아요. 저 사람 바람둥이야. 그럼 속으로 막 미워해요. 아유, 쟤는 쳐다도 보지 말아야 돼. 저 바람둥이, 아유, 저 나쁜 놈이야. 막 그런데 이렇게 보다 보면 어머, 얘 정말 매력이 있어. 여자들이 끌리는 이유가 있어. 그게 항상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드린 것이 아닌가. 상담받아보면 어디서 넘어지냐면 아는데 참 매력적이십니다. 이런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은 아니에요. 뚱뚱해요. 뭐 이래야지 우리가. 그거 아닙니다. 육감적이십니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면 그 말이 그렇게 내내 바뀌어. 그래서 잘 거울 볼 때부터 그래 뚱뚱은 하지만 남자 입장에 누구에게나 마음속에 또 다른 사랑에 대한 욕망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사람들의 이런 바람둥이 심리를 말해주는 용어가 있습니다. 쿨리지 이펙트. 미국의 30대 대통령 쿨리지 부부의 일화에서 유래한 것인데요. 농장 주인으로부터 수탉이 하루에 10번 이상 사랑을 나눈다는 말을 들은 영부인이 그 말을 대통령에게 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쿨리지 대통령은 수탉은 매번 다른 남탉과 사랑을 나눈다는 말을 영부인에게 전해달라는 데서 이런 용어가 나온 것인데요. 수컷에게 새로운 암컷이 나타나면
성적으로 고무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렇게 콜리지 이펙트가 말해주듯 파트너가 늘 같을 경우 축소되는 쾌락의 욕망. 익숙한 파트너보다는 새로운 파트너에 대한 욕망은 인류의 보편적인 특징입니다. I've looked at adultery in 42 societies and I found it in every single one. Even in cultures where you can be beheaded for it, men and women do engage in adultery. And they may even have had another child and passed their DNA on that way. So both men and women who were adulterous through our millions of years of ancestry had a genetic payoff. Either children that were healthier and safer and tended to live, or simply more children. Passing along to both men and women today a tendency to cheat. 남성은 더 많은 유전자를, 여성은 더 나은 유전자를 퍼뜨리기 위한 본능에서 이어져 왔다는 바람길. 그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정체는 무엇일까요? 이를 알기 위해 제작팀은 지원자들과 함께 흥미로운 실험을 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 사귄 사람이 싫은데 새로 이제 나타난 친구가 더 마음에 드는데 이게 지속하게라는 거는 저한테는 고통이죠. 이 사람이 또 좋아졌다가 또 다른 또 멋있고 그런 남자가 생기면은 또 그 사람한테 끌리고, 예,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저는 한 남자한테는 정착을 못하는 것 같아요. 이 여자분들도 예뻐 보이고 저 여자분도 예뻐 보이고 그런 성향 하나 자체가 바람기가 좀 다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그 사람 보고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거를 말하는 통상적인 말하는 바람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까지 한 번도 느낀 적이 없고요.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사람이 끌린다기보다 그 한 사람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바람기가 많다는 세 사람과 오직 한 사람에게만 끌린다는 정승영 씨. 본인들의 성향을 알고 싶다는 4명의 실험자들에게 유혹적인 모델의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뇌파를 측정해보기로 했습니다. 이 실험은 독일 막스 플라크 인간행동학 연구소의 실험을 응용한 것인데요. 사전에 상대방을 유혹하는 요령을 훈련받은 여배우가 카페에서 남성들을 유혹할 때의 장면을 실험자들에게 보여주며 그 반응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여성 실험 참가자들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뇌파를 측정했습니다. 체성 감각 영역 쪽에서 그 각성도가 굉장히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체성 감각 영역은 몸으로부터 오는 그 감각을 수용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특이할 만한 점은 몸에서 특별히 직접 접촉이 없이도 그 부위가 많이 활성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정승영 씨의 경우 김용환 씨와 비교해 별다른 각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로운 사람에게 유혹을 느낄 때 뇌 안에선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그 하나의 힌트를 우리는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소설 뇌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세계 체스 챔피언인 사무엘 핀처 박사는 뇌에 자극을 가해 쾌감을 느낄 수 있는 2개의 천공 수술을 받는다. 그의 두개골이 열리자 벌어진 구멍을 통해서 뇌의 혈관들이 팔딱팔딱 뛰고 있었다. 존대는 뇌막을 통과하고 1mm씩 계속 파고 들어갔다. 자, 무엇이 느껴지죠? 눈 왼쪽 눈이 이상해요. 더 이상 아무것도 보이질 않아요. 여기에선 뭐가 느껴지죠? 혀를 톡 쏘는 맛이 느껴져요. 아주 새콤한 맛이에요. 조금 더 넣겠습니다. 멈춰요. 거기
거기 천국에 온 것 같아요. 지혜의 바람기의 근원에는 뇌의 활동, 도파민이 관여를 한다는 얘기인데요. 그렇다면 사람의 경우는 어떨까요? 떨리고 나를 한번 봐줬으면 막 이런 거. 느낌이 아주 새롭죠. 하루하루 생활의 활력소가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흥분되고 설레고 심장 박동수가 굉장히 뛰고. 제작팀은 실험 참가자들이 새로운 사람에게 끌릴 때 뇌에서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지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참가자들의 양해를 얻어 배우자 사진과 최근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연예인 사진을 함께 보여주면서 뇌의 활성화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fMRI를 통해 비교해봤습니다. 분석 결과 감정을 관장하는 것으로 알려진 선조체 영역과 이성을 관장하는 대뇌 심피질 쪽이 활성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정적으로 흥분하는 영역 외에도 전두대상피질이라는 그 이마 앞부분이 활성화됐다는 건데요. 이 영역이 원래 하는 일은 좀 갈등 상황을 조정하고 또 자기가 좀 억제하는 데 관여되는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람기 있는 분들은 그냥 사진을 보고 기분 좋고 만족스러운데 그치지 않고 이걸 굉장히 현실적으로 내가 정말로 저 연예인을 만났을 때 한번 작업을 걸어봐야 되나,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이제 갈등을 한다는 거죠. 우리의 뇌는 크게 대뇌, 소뇌 그리고 뇌간으로 나뉘는데요. 이 중에서 대뇌는 이성적인 사고를 담당하는 심피질과 감정과 기억을 담당하는 변연계로 나뉩니다. 실험 결과 다른 이성에게 욕망을 느낄 때 변연계의 선조체 영역과 대뇌의 심피질 영역이 활성화되어 심리적으로 갈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사람에게 끌리는 바람기와 보통의 남녀 사랑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미국의 인류학자 헬렌 피셔는 열렬한 사랑을 하는 남녀 커플 32명을 대상으로 뇌에서의 반응을 측정했습니다. Parts of the brain became active, which are part of what we call the reward system. This is the motivation system, the brain system associated with craving, with dependency, with the motivation to act. The main chemical involved is dopamine. 사랑에 빠진 뇌의 모습인데요. 주로 선조체 영역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작진이 실험했던 바람기 성향의 사람들과 같은 부위임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열정적인 사랑이나 바람기에 관여하는 뇌의 영역은 같은 선조체 부위로 주로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만들어지고 활성화되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도파민은 뇌 안에서 어떤 작용을 하는 걸까요? 우리의 뇌는 1000억 개 이상의 뉴런이라는 신경세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뉴런은 나뭇가지 모양의 돌기들을 통해 다른 신경세포들로부터 신경 자극을 접수하고 이 자극들을 계산한 다음 그 결과를 축색 돌기를 통해 다른 뉴런들에게로 계속 전달합니다. 두 뉴런 사이의 접속을 막고 있는 것이 바로 시냅스. 신경 자극이 도착하면 시냅스에서 도파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됩니다. Man ist in einem Zustand der gespannten Erregung. Die Sinneswahrnehmung wird schärfer, der Pulsschlag wird schneller, die Muskelspannung verändert sich, der Hautwiderstand verändert sich. Also nicht nur im Gehirn, sondern im ganzen Körper finden viele Veränderungen statt unter Wirkung dieses Hormons. Dopamine, like a lot of the chemicals in the brain, are used for multiple purposes. And so, for example, when you do something that's very novel, that's exciting, that's slightly dangerous, that's very new, dopamine will go up in the brain. That's what gives you that energy, that motivation, that focus, that drive. And so dopamine is used under a lot of circumstances, but it is definitely part of the feeling when you're madly in love.
뇌 속의 중요한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은 운동 기능에도 관여를 합니다. 세계적인 권투 선수 무하메드 알리나 교황 요한 마우로 2세가 앓았던 파킨슨씨병. 이 병은 도파민이 부족해 운동 중추신경계에 이상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느끼는 짜릿한 쾌감은 남녀 사이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활동을 하면서도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쾌감을 느낀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딱 내려가는 느낌, 뻥 뚫리는 느낌, 내가 세상이 없어진 듯한 느낌, 내가 아무것도 생각하고 있지 않은 느낌, 그런 게 너무 좋아서 하는 거예요. 번지! 7년째 600여 차례 번지 점프를 즐기고 있다는 번지 마니아 이종림 씨. 연애나 아니면은 어떤 그런 좋은 시간을 할 때보다 이게 더 이게 더 짜릿하고 또 스릴도 있잖아요. 극도의 흥분과 짜릿함은 경마장을 찾는 이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 10년째 거의 주말마다 경마장을 찾는다는 서기훈 씨. 그도 예외는 아닙니다. 출조하기 직전에 말들의 그 게이트 안에 딱 문이 탁 열리면 제 10년도 같이 막 터지는 것처럼 되게 막 흥분해집니다. 그래서 자신과 힘든 싸움을 하며 달리는 마라토너들은 어떨까요? 무아 지경에 그렇게 빠져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받았어요. 민경준 선수! 드디어 목표 지점에 골이 나는 마라토너들. 그 순간의 짜릿한 쾌감과 만족감은 그 어느 것에도 비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 13117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뭐 내 몸이 내 몸이 아니죠. 그냥 몸 따로 머리 따로 달렸죠. 그냥 행복했어. 계속 뛰는 내내 행복했고 시간이 너무 안 가는 거예요. 마치 사랑에 중독된 듯 때론 그 이상으로 짜릿함과 쾌감을 느낀다는 이들. 이들이 모험을 즐기며 느끼는 짜릿함과 바람기에서 느끼는 짜릿함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실제로 쾌감의 순간 이들의 뇌 반응은 어떤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실험자들에게 각각 자신이 좋아하는 경마, 마라톤, 번지점프 사진을 보여주면서 실험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들 모두에게는 공통적으로 도파민이 많이 분비되는 선조체 영역이 활성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활성화되는 이 기저핵과 흑질이라는 영역은 보통 사람들이 처음 사랑에 빠져서 그 6개월간 그 열정적인 사랑을 하는 시기에 뇌에서 많이 그 도파민을 분비하는 영역과 같은 부위가 활성화된 겁니다. 번지점프나 경마나 또 우리가 새로운 사랑에 빠지는 것,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그 인간이 아주 원초적으로 갖고 있는 새로움에 대한 추구, 또 모험 성향 이런 것들을 반영하고 있는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새로운 사람에게 끌릴 때나 번지점프, 경마, 마라톤과 같은 모험을 즐길 때와 같이 환희에 차 쾌감을 느끼는 순간 똑같은 부위에서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하버드대 도파민 연구의 세계적인 권위자 한스 브라이트 박사. 도파민과 인간의 뇌의 반응을 다양하게 연구해온 그는 우리에게 또 하나의 흥미로운 사실을 알려줍니다. 마약, 도박, 성적 쾌감이 모두 같은 선조체 부위에서 활성화되는 도파민과 관련돼 있다는 것입니다. In the context of activities such as drugs,
gambling, sex. Dopamine is heavily involved with this issue of reward prediction. And when you're predicting things, you're going through something called an expectancy. Expectancies are very important for determining the level of arousal you feel. So when you're mountain climbing or bungee cord jumping or driving fast or involved with a drug of abuse, all these types of activities, including the drugs of abuse, work with the dopaminergic system to change your sense of expectancy and your arousal. 또한 연구팀은 고통의 순간 같은 부위에서 도파민이 관여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여기 심장이 터질 것 같고 여기서 이렇게 핏물 같은 게 막 올라올 것 같은 그런 짜릿하고 되게 쓰라린 느낌까지도 오거든요. 근데 그 순간이 단 몇 초, 길면 1분까지도 가는데 그게 지나면 그 고통이 그냥 다 사라져 버리면서 저 아닌 다른 사람으로 지금 뛰고 있는 듯한 진짜 하늘을 난다 그래야 되나요? 고통 후에 찾아올 쾌감과 성취감에 대한 기대. 그것이 도파민을 활성화하고 계속 달리도록 동기부여를 한다는 것입니다. How people experience the onset of pain is influenced by expectancies. Strong expectancies actually can make pain more aversive. There's also this issue of expecting when the pain stops. A lot of people feel actually intense relief when a painful stimulus goes off. So this is a very complex phenomena, and what we were looking at. 결국 우리가 새로운 사람에게 끌리거나 끊임없이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기고 마약에 빠지는 것이 즐거움과 쾌락에 대한 강한 기대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때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기억과 감정을 담당하는 변연계입니다. 뇌는 쾌감을 느낄 때는 과거의 즐거웠던 기억을 떠올리며 도파민 분비를 증가시킵니다. 결국 바람을 피우는 것도 계속 쾌락을 추구하는 뇌의 속성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속성을 보상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공통적으로 여러 가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갈망은 예를 들면 술이라든지 담배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그 무슨 남이 도박하는 모습을 본다든지 뭐 이런 과정에서 이렇게 뇌에서 활성화되는 부위는 쾌락 중추와 연결된 부위하고 그다음에 이것이 기억력되어 있는 저장되어 있는 전두엽하고 되게 이제 동일한 부위에서 어떤 뇌의 기능이 항진되는 것을 저희가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쾌락, 고통, 그 모든 과정에 관여를 하면서 우리에게 동기를 불어넣는 욕망의 물질 도파민. 도박이나 경마에 빠져들게 하기도 하고 번지점프와 같은 극단적인 스릴과 공포를 즐기기도 하며 힘들고 위험한 일에 도전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과연 무엇이 이 욕망의 물질 도파민을 이토록 강렬하게 요동치게 하는 걸까요? These types of adaptation dynamics relate to what we call novelty. They also relate to this issue of familiarity. Certain types of stimuli actually become somewhat rewarding because we're familiar with them. This is part of that whole issue of expectancy. Okay? If you don't expect something, it's incredibly novel, and it will have a very highly arousing experience for you. And for the developing brain, this is actually a very important process. 우리가 새로움과 놀람을 경험할 때 도파민은 쾌락의 보상을 주며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도록 끊임없이 자극한다는 것입니다. The world is constantly changing. The world has always changed. And the fundamental force that drives evolution is change. So by the process of evolution then, our brains have come equipped essentially with this powerful drive to learn and adapt to the world because it never stays the same. We have a very deep-seated drive to learn about the world because
learning about the world means survival value, and it means that your children will survive as well. 모든 인간과 동물은 새로운 변화에 민감하게 예측을 하도록 진화돼 왔습니다. 매우 위험하고 불확실한 세상에서 변화에 적응한 사람들만이 생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위험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 자신과 자식들을 보호하기 위해 그것을 빨리 인식하고 행동을 결정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간의 뇌는 주변 환경과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예측하기 위해 끊임없이 새로움을 추구하도록 유전적으로 각인되어 온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권태기 얘기 하는데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새로움은 오래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뭐냐면요. 저는 중매해서 결혼을 했는데 4개월 만에 결혼을 했어요. 그렇게 막 중매하는 날 저녁 늦게까지 만나서 돌아다녀서 봤고 너무 좋은 거예요. 불이 붙은 거예요. 가지고 매일 만났어요. 그날 이후로 계속 매일. 그러는데 코 고는 소리도 싫고 짭짭거리는 소리도 싫고 지금도 짭짭거려요. 원래 하던 건데 그죠? 원래 하던 건데 이상하게 크게 들리는 거예요. 막 짭짭거리고 막 후루룩 가시고 막. 그 남자들은 언제쯤 아 이게 권태기구나 이런 거 느끼시고 좀 현상이 어땠어요? 상대방이 나한테 정말 익숙하다고 느꼈을 때가 그때가 권태기인 것 같아요. 무섭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버릇이라든가 하는 거 같이 데이트 코스 할 때도 오늘은 어디 가자 그러면 아무 말 없이 따라오는 거. 처음 만났을 때는 데이트 코스 같은 거 정할 때도 상대방에 몰아서 배려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배려 없이 자기 혼자 결정할 수 있을 때 그때가 권태기인 것 같아요. 연애할 때는 매너 있는 척 다 하잖아요. 결혼하면은 진짜 여자들은 항상 연애할 때처럼 깔끔한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원하거든. 근데 남자들은 딱 결혼하고 애 낳고 사면은 다 망가지잖아요. 방구 아무 데서 뽕뽕 끼고 뭐 콧밥하고 트림하고 정말 여자들 싫어하거든요. 그리고 씻지도 않은 채로 달라들고 하는 거 정말 아니 진짜 싫어요. 그거 제일 여자들 진짜 근데 긴장감이 남녀 관계에서 깨져버릴 때가 언제냐? 권태기가 오는 때가 언제냐면 저 여자는 이제 내 여자야. 연애 관계에서. 물고기에 뭐 먹이 줍니까 이기라는 얘기라는. 그래서 우리 둘의 관계에서 이제 저 여자는 완전히 내 여자가 됐다라고 하면 다른 쪽으로 시선이 돌아요. 이쪽은 이미 안정화됐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사람이 계속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걸 싫어하지 않습니까? 네. 똑같은 여자랑 똑같은 집에서 계속 사는 것이 좀 그러니까 다른 일상사도 마찬가지거든요. 학교에 매일 가면 학교 가는 걸 좋아하는 사람 없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그 권태기라는 게 정말 항상 사람들은 변화를 추구하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일이 상당히 오래 지속되면 누군가를 새로 만나고 싶게 되는 거죠. 뮤지컬 배우 최정원이 열연하는 맘마미아 리허설 현장. 막이 오르기 전 배우는 숨을 고르면서 최고의 흥분과 긴장, 떨림을 느낍니다. 네, 지금 이제 공연 들어가기 바로 전인데요. 원래 이제 이럴 때는 무대 뒤에서 나름대로의 호흡법을 하고 또 집중을 하고 리마인드하고 그리고 우선은 이제 편한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 과정인데 그래도 물론 설레임, 두려움이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무대에 딱 올라가서 관객들의 숨소리를 듣고 박수를 들으면 그 이제 떨림이 이렇게 승화가 되면서 아주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되는 그 과정이 생기죠. 드디어 무대에 막이 오르고 배우는 온몸과 마음을 다해 공연을 합니다. 공연이 클라이막스에 오르면서 혼신의 열연은 절정에 이릅니다. 이렇게 공연을 마치고 나면 만족감과 성취감은 이루 말할 수 없지만 간혹 허탈감과 아쉬움들이 급습해 와서 조금 이렇게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공연이 끝났을 때보단 공연 전에 그 설레임이 저를 굉장히 뭐라 그럴까 이렇게 뭔가를 만들어주는 것 같은 기쁨이라고나 할까요? 에베레스트 등정으로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산악인 엄홍길.
동양인 최초로 히말라야 8,000m 이상의 고산 14봉우리를 모두 오른 그의 경우는 어떨까요? 생사를 건 사투. 그리고 마침내 성공한 정복의 꿈. 옆에서 동료들을 있고 그렇지만 정상에 여러 명이 올라갔으니까 동료들도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뭔가 하여튼 뭐 허전한 허탈하고 뭔가 좀 이렇게 씁쓸한 것 같은 순간적인 어떤 고독감이라고 그럴까 이런 걸 느끼게 되고 여러 가지 어떤 유형의 어떤 그런 정신적인 감정이 일어나더라고요. 만년 2인자라는 서름을 극복하고 지난 도하 아시안 게임에서 우리나라의 첫 금메달을 안겼던 유도의 장성호 선수. 오랫동안 꿈꿨던 정상의 자리. 그 환희와 기쁨은 어느 정도나 유지됐을까요? 제가 그 시합 전에 준비할 때 그 금메달에 대한 생각만큼 제가 금메달 따면 와 너무 좋겠다는 생각보다 막상 금메달을 따고 나니까 뭐랄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 뭐 이제 허무한 생각도 들고 이제 뭐 최고를 향해 도전하는 그들. 그러나 목표를 달성하고도 성취감과 만족감은 잠시뿐. 그 느낌은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다. 열정적인 사랑 후에 찾아드는 권태처럼 목표를 이루고 난 후에 찾아오는 공허감.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미국 에모리대의 그레고리 번즈 교수는 만족이라는 책을 통해 그 하나의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이 목표를 달성하고 나서 실증을 느끼는 것 또한 도파민의 특성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There's a natural biological mechanism that's, it's not specific to sexual behavior, it's natural to everything that we do, that says, when things become predictable, start looking for new sources of stimulation. So there is this biological tendency to pursue other people in whatever manner. 번지 교수는 예상할 수 있을 때와 없을 때 우리의 뇌가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물과 주스를 이용해서 실험해 보았습니다. 네이처와 BBC 등 다양한 언론 매체 등에서도 소개가 됐던 이 실험은 물과 주스를 규칙적으로 줘서 예측 가능한 상황과 무작위로 줘서 예측이 불가능한 경우로 나누어 뇌의 반응을 비교합니다. 결과는 물과 주스를 불규칙하게 줘서 예측이 불가능한 경우에 훨씬 더 뇌가 활성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What this means for the things that we do in daily life every day is that things that are unpredictable, things that are surprising, things that are novel, are very good at activating the dopamine system. And because of that, we think the dopamine system is important for learning about the world. Now, personally, I think that that's a very important trait to have, that one should have the curiosity and the desire to learn about the world around you. 시간대별로 활성화 정도를 측정한 결과 경험했을 때보다 기대했을 때가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The dopamine system starts firing in anticipation, sometimes really far in advance of the actual thing that you're wanting. That if dopamine is associated with positive feelings, then that means that that state of anticipation and expectation is actually more satisfying and more pleasurable than the thing that you're anticipating. Das Dopamin ist gewissermaßen ein Signal der Natur, ein Signal dafür, dass eine Situation vielversprechend ist oder auch eine Belohnung dafür, dass wir etwas
erreicht haben. Und das erleben wir als sehr angenehm. Nun, ein Signal kann nicht ewig anhalten. Es will uns ja eine Botschaft übermitteln und im Augenblick, wo wir die Botschaft kennen, brauchen wir das Signal nicht mehr. Dann sinkt der Dopaminspiegel ab und wir haben uns vorher aber an eine Situation gewöhnt, in der wir unter einer höheren Dopaminausschüttung standen. 번지의 실험은 왜 우리가 실증과 권태를 느끼는지 그 이유를 말해줍니다. 도파민은 새로움과 놀람에 반응을 하고 또 예상이 가능한 상황보다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그리고 목표를 이루고 나서보다는 노력하는 과정에서 더 활발하게 작용하는 쾌락의 물질, 욕망의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바람기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돈주왕이나 카사노바처럼 끊임없이 새로운 여성을 찾아 헤매는 바람둥이가 있는가 하면 평생 한 여인, 한 남자만을 사랑하며 사는 지고지순한 스타일의 커플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뭘까요? 최근 미국의 한 대학에서는 연인들 간의 성적 만족도와 바람기에 대한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여성의 경우 세포 속의 MHC, 즉 면역 유전자가 얼마나 다른가에 따라 배우자에 대한 성적 만족도와 외도율의 차이가 난다는 내용입니다. 면역 유전자가 비슷할수록 성적 만족도가 떨어지고 배우자 이외의 다른 남성과 바람을 피우는 경우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nd we know from this study that women are less sexually satisfied by their partners and they're less sexually responsive to their partners when they share a large number of MHC alleles. And so it may be that women are seeking sexual satisfaction outside of the relationship as a result. 이 실험은 대학생 커플 48쌍을 대상으로 유전자 채취와 설문조사 형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설문 내용은 파트너가 당신을 성적으로 얼마나 흥분을 시키는가, 당신은 얼마나 만족하는가 등과 같은 질문이었고 실험은 여성이 배란 주기에서 임신 가능성이 높은 시점과 비가임기 두 번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So the more different types of MHC alleles you have, the more foreign pathogens you're able to respond to in the environment. And so what we think is that heterozygous offspring would have a survival advantage. And over evolutionary history, natural selection might select for individuals who are attracted sexually to people who have dissimilar MHC genotypes because it would result in healthier offspring. And so I've come to believe that not only within this group of people of the same background, I think we are often drawn to somebody with a different genetic profile. For example, the explorer type of person tends to gravitate to the builder type of person. The person who's high in dopamine tends to gravitate to the person who's high in serotonin, because for millions of years, if you fell in love with somebody who was somewhat genetically different from you, you would create more genetic variety in your babies and create more, come to the job of parenting with a wider array of parenting skills. 미국 국립보건원에선 사람들 사이의 성적 욕구의 차이는 부분적으로 유전자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는 논문을 발표했는데요. 도파민을 받아들이는 수용체 유전자의 형태에 따라 성적 행동의 차이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제작팀은 실험 참가자들의 도파민 수용체 유전자의 바람기, 탐색 성향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로 했는데요. 설문조사와 함께 실험자들의 유전자를 채취해서 도파민 수용체 유전자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 결과 대부분의 실험 참가자들의 탐색 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결과를 딱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은 일단은 유전적인 효과 자체가 굉장히 이 사람들의 어떤 충동성 아니면은 탐색성에 영향이 많은 거로 일단 나왔습니다. 근데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이 사람들 중에서도 그 환경적인 요인이나 아니면은 자기의 사고 체계 아니면 가치관에 따라서 그 유전적인 성향하고는 굉장히 많이 벗어나 있는 분들도 관찰이 됐습니다. 참가자 중에서 탐색 성향이 가장 높게 나온 사람은 윤원선 씨. 그 모든 저희가 검사한 유전자 파일에서 그 탐색성과 관계가 있다고 하는 유전자가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그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분의 탐색성을 갖다가 조사를 했는데 한 32점 정도로 굉장히 높은 축에 속하는 그런 점수를 보이셨어요. 그래서 이번 검사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결과는 바로 뇌파 측정 시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정승영 씨입니다. 유전적으로는 그 탐구 성향하고 관련된 세롬과 관련된 유전자를 많이 지니고 계세요. 근데 반면에 그 세롬에 대한 추구를 갖다가 우리가 평가하는 설문지를 통해 본 결과 그 점수는 굉장히 낮게 나와 있습니다. 네. 자신이 후천적으로 교육에 의해서 이런 세롬에 대해서 무조건 추구하는 것보다는 내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것, 익숙한 것에 내가 속해 있는 것이, 거기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 나한테 득이 된다라는 사고체계가 개발이 되신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유전자가 개인의 바람기나 탐색 성향에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결정적인 것은 아닐 수 있음을 말해줍니다. 개인의 바람기나 탐색 추구 성향은 유전자 외에 외부의 환경적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어떤 경험이, 어떤 자극에 의해서 자극을 계속 받으면 뇌가 거기에 반응을 하면서 또한 적응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그런 뇌 신경 세포들이 조금씩 그런 모양도 바뀌고 반응성도 바뀌게 돼서 결국은 유전적인 영향도 중요하지만 환경적인 요인은 어떤 자극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개개별로 경험에 따라서 어떤 그 자극에 의해서 굉장히 다른 반응이나 다른 어떤 마음, 다른 의견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의 뇌는 유전적 요인을 타고나지만 학습이나 경험을 통해 늘 변화하고 발전합니다. 휴대전화를 예로 들어 설명해 볼까요? 만일 서울 시민 1,200만 명이 동시에 휴대전화를 건다고 가정하고 그것도 한 사람이 천여 곳에 서로 다른 곳에 동시에 전화한다면 얼마나 많은 정보가 동시에 처리되어야 할까요? 만약 이 같은 일이 뉴욕에서 파리에서 일어난다면 나아가 전 세계 60억 인구가 동시에 전화를 한다면 동시에 처리되어야 할 정보는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사람의 뇌는 최소한 이보다 10배 이상의 정보를 매 순간 처리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밝혀지는 뇌의 신비는 우리의 삶이 유전적 요인 못지않게 끊임없이 노력하고 학습하는 환경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강원도 인제군의 한 빙벽 등반장. 번지점프 마니아 이종림 씨는 오늘도 새로운 도전을 합니다. 그가 만족을 느낄 때는 늘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좀 더 새로운 거, 좀 더 힘든 거, 극한 도전을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제가 지금 계속 도전하는 이유고 자꾸 새로운 게 자꾸 나오면은 더 높은 곳, 더 넓은 곳, 더 먼 곳 이런 걸 찾아다니면서 계속 도전하고 싶습니다.
사랑해서 만났지만 부부는 살아가면서 실망을 느끼기도 하고 권태에 빠지기도 합니다. 부부간의 열정적 사랑을 지속하기 위해선 서로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늘 새로움을 추구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 나이 먹어서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한다는 것에 굉장히 가슴이 좀 벅차고 기분이 좋습니다. 네. 또 서로 이렇게 눈을 마주 보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감정이 참 아름다운 그런 거를 또 50대에 새롭게 좀 느끼는 것 같아요. 매번 새로운 사랑을 찾으면서 느끼는 쾌감과 배우자와 함께 새로운 일을 하면서 느끼는 쾌감은 생물학적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도파민의 특성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보다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도파민이 우리에게 전하는 행복의 공식입니다. And I think the most important thing that you can do to try to sustain romantic love in a long-term relationship is to do novel things together. Novelty drives up dopamine in the brain and can move you over that threshold into feeling romantic love. This is why vacations are so important. 일어나는 일상적인 생활 이런 거는 도파민 분비를 그렇게 많이 하질 않게 됩니다. 오히려 도파민 분비는 좀 예측이 되지 않을 때 또는 새로운 것을 추구할 때 이럴 때 이제 도파민 분비가 많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제 만족감을 느끼고 좀 즐겁게 생활하고 이렇게 하려면은 좀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항상 새로운 걸 추구하는 과정에서 또 그 과정을 즐기면서 만족감을 느끼고 이런 게 아주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